계속해서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다른 이그젬플로 매트릭스 A가 이렇게 주어지고 B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을 구해라. 어떻게 보면 약간 기계적으로 계산을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이제 이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이 갖는 의미, 기하학적인 의미를 계속 생각하면서 솔루션을 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A가 이렇게 주어졌으니까 A 트랜스포즈 A를 이렇게 구하고요. A 트랜스포즈 B를 구하면 이렇게 되고, 마찬가지로 어그멘티드 매트릭스 만들고 리듀스 로 에셔런 폼을 바꾸면 이게 솔루션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기계적으로는 그냥 계산하는 것밖에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하학적인 의미, 이제 이런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이 유니크하다. 즉 이제 내가 근사를 하게 되는데요. AX equal B를 근사하는 솔루션 X 햇을 이제 구하는데 그 근사치가 과연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을 거냐 아니면 여러 개 존재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좀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제가 이제 자꾸 머신러닝이나 뉴럴 네트워크 관점에서 이제 비유를 또는 그쪽 이야기를 자꾸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계속 이제 그런 분야 그런 문제들을 이제 다루게 될 테니까 이제 그쪽으로 응용을 자꾸 하려고 합니다. 최적화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해가 존재하지 않죠. 정확하게 예를 들면 어떤 이퀘이션 중에서 가장 쉬운 이퀘이션이 이제 리니어 이퀘이션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선형대수를 통해서 리니어한 성질을 갖는 이퀘이션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루는 많은 문제들은 이제 널리니어한 형태를 띠게 되죠. 그래서 널리니어하든 리니어하든 어쨌든 어떤 이퀘이션을 만족하는 해가 존재하지 않을 때 그걸 근사하는 해를 구해야 되는데 그 근사한 해를 구하는 과정에서 그 해가 유니크하냐 아니냐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최적화 과정을 통해서 해를 구한다 또는 근사한 해를 구한다. 그래서 옵티마이즈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옵티마이즈 하는 과정에서 해가 유니크함을 알면 그러면 굉장히 쉬워집니다, 문제가. 그래서 해가 유니크하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면 그 해를 최적화하는 과정에서 그 해를 구하는 과정을 보면 뭐 뉴턴 방법 또는 그레디언트 디센트, 그래서 그 그레디언트 방향으로 이제 계속 내려가는 그런 어프로치를 취하게 되는데요. 해가 유니크함을 알게 되면 그 그레디언트 방향으로 그냥 일단 무조건 내려가면 되죠. 왜냐면 해는 유니크하니까 가다가 결국은 편미분에서 제로가 되는 지점을 만나면 그냥 그게 해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로컬 미니마라는 게 존재하고 글로벌 미니마에 갈 수 없다 또는 가느냐 안 가느냐 지금 현재 위치가 글로벌이냐 아니냐 라는 이제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가 유니크함을 아는 것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리니어한 이퀘이션의 경우에 해가 유니크하다 아니다를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요 슬라이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AX equal B라는 리니어 이퀘이션이 유니크한 솔루션을 또는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을 가진다 라는 것은 A의 칼럼 스페이스가 또는 A의 칼럼 벡터들이 linearly independent 하면 그러면 AX equal B가 유니크한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을 가집니다. 또 다른 말로 A 트랜스포즈 A가 인버티블 하다 라는 것과 동일한 명제입니다. 즉 A 트랜스포즈 A는 무조건 스퀘어 매트릭스죠. 그래서 A 트랜스포즈 A가 인버티블 하면 우리가 생각했던 게 A 트랜스포즈 A V equal A 트랜스포즈 B의 솔루션을 생각하고 있는 거니까요.
요 매트릭스가 인버터블하면 인버스를 이렇게 곱하면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솔루션이 바로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A 트랜스포즈 A가 인버터블하다 라는 말하고 AX equal B가 유니크한 솔루션을 갖는다 라는 말하고 동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 칼럼 벡터가 리니어리 인디펜던트 하다 라는 상황을 잘 생각해 보시면 이제 요 그림을 이제 한번 보세요. 요 그림을 보면 내가 이 A 칼럼 스페이스를 생각하고 있는데 이 A 칼럼 스페이스를 A의 칼럼 벡터들이 스팬하고 있겠죠. 근데 이 A 칼럼 벡터들이 예를 들면 세 개가 있는데 V1, V2, V3. 근데 얘가 이 세 개가 이 평면을 스팬하고 있다 라고 가정해보죠. 만약에 이 세 개의 벡터가 평면을 스팬하고 있다고 치면 이 세 개의 벡터는 리니어리 인디펜던트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면은 벡터가 세 개인데 칼럼 스페이스가 평면이니까 2차원이죠. 그래서 이 세 개의 벡터가 리니어리 인디펜던트 하지 않고 세 개 중에 어느 하나는 나머지 두 개의 리니어리 디펜던트 합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B를 이 칼럼 스페이스로 orthogonal 프로젝션한 이 B hat 요 벡터가 무수히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orthogonal 프로젝션이 하나만 존재하지 않게 되고, 따라서 B hat equal AX hat이 되는 요 이퀘이션이 해가 유니크해지지 않는다 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A 트랜스포즈 A가 인버터블 하지 않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이 어떤 어플리케이션으로 확장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2차원 공간에서 3개의 점이 주어지는데 이 3개의 점을 지나는 베스트 핏 라인을 구해라. 이런 문제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죠. 내가 데이터가 있는데 n차원 공간에 내가 데이터가 있는데 그 데이터를 가장 잘 근사하는 라인 또는 이제 리니어한 어떤 피팅을 구해라. 자, 2차원의 라인이니까 이 제너럴 이퀘이션이 바로 이렇게 되죠. y equal c plus dx. 그래서 이 제너럴 이퀘이션의 미지수가 c와 d입니다. 여기에 이제 이 세 개의 점을 대입을 하고 이퀘이션을 만들면 이렇게 세 개가 나오죠. 그래서 이 세 개를 매트릭스 이퀘이션으로 쓰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써놓고 나면 이걸 만족하는 가장 근사한 솔루션 C와 D를 구하는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때 6, 0, 0은 당연히 이 칼럼 스페이스에 존재하지 않게 된다. 그래서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을 구해야 되고, 이건 우리가 아까 앞에서 봤던 이그젬플이죠. 지금 이렇게 문제를 다르게 써서 그렇지. 그래서 이 매트릭스 폼을 구하면 5,-3이 솔루션이 나온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인으로 쓰면 이렇게 y equal -3x 플러스 5가 됩니다. 자, 여기서 2차원 평면에 세 점이 이렇게 존재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y equal -3x 플러스 5라는 라인을 그으면 이렇게 되고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여기서 뭘 미니마이즈 하고 있는지를 잘 보세요.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이그젝트한 솔루션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가장 근사하는 클로지스트 솔루션을 구합니다. 근데 여기서 실제로 우리가 미니마이즈 하고 있는 것은 이 세 개의 점에서 이 라인까지의 이 벌티칼 수선이 아니죠. 벌티칼 디스턴스를 미니마이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 점을 이 라인 이퀘이션에 넣었을 때 값 요거죠. 0,6을 넣었을 때 값하고 실제 6하고 0을 넣었을 때 라인의 값하고 실제 6하고 사이의 거리는 이 벌티컬 디스턴스죠. 그리고 x에다 1을 넣었을 때 값하고 실제 0하고의 거리, 이 벌티컬 디스턴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세 개의 점을 근사하는 또는 지나는 리스트 스퀘어 베스트 핏 라인을 구하라. 이게 미니마이즈 하고 있는 것은 바로 B번이죠. 그래서 벌티컬 디스턴스를 미니마이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 보면 좀 다른 관점에서 베스트 핏을 구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면 사실은 수선, 즉
그 점에서 그 라인까지 그냥 디스턴스, 그러니까 수선을 내린 디스턴스를 미니마이즈 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 문제의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vertical distance를 미니마이즈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몇 가지 어플리케이션을 좀 볼게요. 엘립스를 구하는데 베스트 핏 엘립스를 6개의 점을 지나는 가장 근사하는 엘립스를 구해라. 물론 이 6개의 점을 이 엘립스가 모두 다 지나지는 않겠죠. 그래서 베스트 핏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2차원 평면에서 엘립스의 이퀘이션 이렇게 써지죠. 그래서 이 이퀘이션에다가 이 6개의 점을 다 넣으면 미지수가 6개니까 당연히 6개의 점이 필요합니다. 6개의 점을 다 넣으면 그러면 이제 6개의 이퀘이션이 만들어지고 이 6개의 이퀘이션 매트릭스 폼을 쓰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써놓고 나면 우리가 이제 이걸 만족하는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을 구해라 라고 하면 얘가 이제 A 매트릭스가 되고 얘가 B 벡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기계적으로 또 계산을 하겠죠. A 트랜스포즈 A를 구하고요. A 트랜스포즈 B를 구하고 이거를 어그멘티드 매트릭스를 만든 다음 리듀스드 로우 에슬론 폼으로 바꾸면 이렇게 되고 따라서 이게 뭐가 된다? 솔루션이 된다. 그래서 엘립스 이퀘이션은 이렇게 됩니다. 분모를 없애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계산식이 좀 복잡한데 계산 과정은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런 과정을 그냥 그대로 적용을 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좀만 보시면 문제를 풀려면 계산이 되게 복잡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계산을 실수할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계산 과정을 좀 잘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물론 이제 프로세스 자체는 굉장히 심플한데 계산 과정이 좀 복잡해지는 경우가 존재한다. 그래서 이렇게 6개의 점을 가장 근사하게 지나는 엘립스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퀘이션 우리가 실제로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이 엘립스는 이 3개의 점은 지나고 있고요. 이 3개의 점은 가장 근사하면서 지나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또 다른 이그젬플로 파라볼라, 즉 포물선, 그래서 4개의 점을 주고 포물선을 구해라. 포물선 이퀘이션이 이렇게 되니까 마찬가지로 이 4개의 점을 대입하면 4개의 이퀘이션이 나오고 매트릭스 폼을 쓰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 예를 들면 A 트랜스포즈 A를 구하고 A 트랜스포즈 B를 구한 다음 리듀스 로우 에슬론 폼을 만들어서 솔루션을 구하면 이제 결국 이런 이퀘이션이 만들어진다. 자, 그래서 그림을 보면 이렇게 4개의 점을 가장 근사하게 지나는 포물선은 이런 식으로 구해진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번 해보시면 뭐 계산 과정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으니까요. 잘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플리케이션을 보고 있는데 이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리니어 펑션 fxy를 구해라. ax equal b를 만족하는 이제 fxy를 구해라. 이제 얘는 뭐냐 하면은 데이터가 우리가 이렇게 있어요.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죠. 데이터 포인트가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 이제 뭐 이게 키다. 그리고 이게 몸무게다.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의 키 값이 있고 몸무게 값이 있고 키 값이 있고 몸무게 값이 있고 이렇게 이제 4명의 데이터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키와 몸무게를 가지고 내가 어떤 수치를 만들어내고 싶은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내가 여기서 이제 임의의 수치, 이 수치를 뭐라고 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fxy라고 하는 수치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A라는 첫 번째 사람의 키와 몸무게를 가지고 수치는 0이고요. 두 번째 사람의 키와 몸무게를 가지고 뭐 수치는 1이고 뭐 이런 식으로 4개를 만드는 거죠. 이렇게 4개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치면 이 펑션 fxy 가장 간단한 형태의 펑션이 리니어 펑션이니까 이 f라는 펑션이 리니어하다고 가정하고 이 f를 근사하는 그 함수를 구해라. 그런 문제가 되게 많죠. 그러면 이제 리니어 펑션의 2개의 변수의 리니어 펑션이 이렇게 ax 플러스 by 플러스 c가 되니까
여기에다가 이 4개의 데이터 포인트를 집어넣습니다. 자, 미지수가 3개인데 4개니까 보시면 이그젝트 솔루션이 나올지 않고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넣고 4개 이퀘이션을 구하고 매트릭스 폼을 쓰면 이렇게 나오고, 매트릭스 폼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을 구하면 이렇게 솔루션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기하학적으로 보면 fxy가 3차원 엑시스라고 보면, 그러니까 x축이 있고 y축인 상태에서 우리가 원하는 새로운 축, 리니어 펑션으로 새로운 축을 피팅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4개의 점이 있는 상태에서 3차원에서 이 평면을 피팅하는 것과 같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일종의 평면 이퀘이션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약을 해보죠.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이라는 것은 ax equal b라는 리스트 이퀘이션이 이그젝트한 솔루션을 가지지 않을 때 가장 근사하는 솔루션 x 햇을 구하는 문제가 되고요. 이때 이 x 햇은 b 햇 equal x 햇이라는 이퀘이션의 솔루션이 되는데, 이때 이 b 햇은 b를 a의 칼럼 스페이스에 orthogonal 프로젝션 내린 게 된다. 근데 이걸 어떻게 구하느냐? a 트랜스포즈 a 트릭을 써야 된다 라는 거죠. 이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은 유니크한 솔루션을 가지는데 언제냐 하면은 AL 칼럼 벡터들이 리니어리 인디펜던트 할 때 그렇다. 자, 이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은 베스트 핏 라인이나 뭐 어떤 것들, 리니어 펑션이나 어떤 것들도 베스트 핏, 가장 근사하는 해를 구할 때 우리가 많이 쓰인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이 이제 이번 학기 마지막 시간이니까요. 이번 학기에 여러분들이 선형대수 수업을 들으면서 쭉 했던 내용을 돌아보면 결국 첫 시간에 선형대수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다루는 많은 또는 이제 거의 모든 이번 학기를 통해서 다룬 내용들이 결국 이 3가지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에 관한 내용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떠올려 보면 ax equal b라는 리니어 이퀘이션의 솔루션, 즉 그러니까 이그젝트 솔루션이죠. 해가 존재하는 경우 그때는 이제 b가 a의 칼럼 스페이스에 존재하게 되는 그런 케이스죠. 그래서 로우 리덕션 같은 방법 또는 인버스를 직접 구하는 방법, a가 인버터블 하다면 그런 방법들로 이제 이 ax equal b의 리니어 이퀘이션을 풀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ax equal 람다 x, 그러니까 이게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이었죠. 그래서 많은 경우 우리가 공학적 문제에서 쓰입니다. 그래서 ax equal 람다 x를 만족하는 람다와 그때에 대응되는 x, 즉 아이겐밸류와 아이겐벡터를 구하는 문제였습니다. 캐릭터리스틱 폴리노미알을 통해서 구하죠. 아이겐밸류 같은 경우는. 그래서 다이아고널라이즈블 하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었죠. 마지막으로는 이제 ax equal b라는 이퀘이션이 해를 가지지 않을 때, 인컨시스턴트 할 때 이걸 가장 근사하는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공학적인 측면에서 많이 활용되는 문제를 어떻게 잘 풀 것이냐 라는 게 이제 결국은 선형대수 과목에서 한 학기 동안 다뤘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 문제의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인공지능 또는 뉴럴 네트워크를 하면서 많이 생각을 해보 주시고요. 이 3가지를 이제 기하학적인 측면에서 해석하는, 직관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방법을 잘 터득해 주시면 이 과목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다음 주 시험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